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7월 말의 사건 반장에는 화분에 다 먹은 옥수수를 신고 간 40대 남녀를 다뤘었는데요. 신종 갑질 진상이다와 그냥 정신 이상자이다로 나름 키보드 배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쯤 되면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말에는 남성 2명이 술을 먹다가 먹튀를 하면서 이런 쪽지를 남겨놨다고 하는데요.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우선 직원들은 경찰을 불러 그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며 그들이 사용한 숟가락과 술병을 수거할 건데 신고 접수하시겠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인 게 진짜로 드러날 경우 가게 문을 닫는 등 타격이 있을까봐 신고를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글씨체를 아무리 봐도 미성년자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늙은이들이 찌질하게 먹튀하기 위해 이런 쪽지로 갑질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한 가게에서는 이 요청사항을 보고는 주문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꼭 끼고 요리 부탁, 봉투 꼼꼼 묵꽉 채워 예쁘게 넣어주세요. 정량 안 떨어지게 넉넉히 바삭하게 튀겨서 오토바이 소리 안 깨게 강아지 있으니 벨, 노크 누르지 말고 문 앞 의자 위에 흙 안 묻게 올리고 문자 전송 부탁, 절대 안 씻게 수저 포크 챙겨서 소금은 빼고 저녁에 서비스 리뷰 작성 등 뭔가 조현병 환자 같은 느낌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수저포크 X로 해놓고 수저포크 챙겨달라고 한 게 킬포이기도 한데요. 저런 애들은 지 마음에 수틀리면 피해자인 척 악플을 달기에 무조건 취소가 답이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이번엔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참신한 방법으로 갑질했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공익병가 갑질입니다. 한 공익이 팔 수술을 하여 이렇게 큰 흉터가 남아 이틀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 공무원은 서류 사진 좀 올려볼래? 라고 하였고, 의사가 일주일간 경과 관찰 및 치료 요함이라고 쓴 서류를 보여주는데요. 그러자 담당자는 살펴보고 치료해야 한다는 건데 쉬라는 건? 이라고 물어봅니다. 공익이 치료를 해야 하는 게 쉬어야 하는 거랑 같은 거라며 어차피 치료를 해야 하면서 병원 시간 때문에 출근을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병가에 대해 법률까지 보여주면서 합당한 소견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쉬어야 한다는 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목 수술해서 신체 등급 4등급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7일 치료 소견서까지 받았는데 출근해라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손목에서 뭘 더 보고 판단해야 의사 소견서 7일 치료까지 받았는데 이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내일 출근해서 이야기하자는 AI 같은 답변을 합니다. 내일까지 병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하자 병가 허가 사항이라며 본인은 허가 안 했다고 하는데요. 손목 때문에 신체 등급 4급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간 치료해야 한다고 소견서까지 적어주셨는데 병가 못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3일 이내의 병가 기간은 병가 일수에 합당한 진료 확인서나 처방 전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자료까지 다시 첨부하며, 안 그래도 요즘 계속 김치통 옮기는 거 쌀가마니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하셔서 도와드리느라 손목 통증이랑 수전증이 심해져 있던 상태였는데 손목 부상으로 공익받은 제가 일주일간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서까지 받아왔는데 병가 이틀 사용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다고 하자 치료는 병가가 아니라며 담당자가 판단한다고 하여 어차피 치료하려면 출근 못하지 않냐고 병원 시간이 6시 전에 끝난다고 하자 조퇴시켜 줄게 라며 끝까지 병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딴 걸로 기싸움하는 담당자가 진짜 못났다며 조퇴시켜 준다는 거 보니 힘쓰는 게 오전에 있나 보다는 추측도 함께 올라옵니다. 다음은 장군 부부 공감병 갑질 사건입니다. 2016년 초 군인권센터에 익명으로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제보들을 합쳐서 추리해보니 가해자는 박찬주 대장 부부로 귀결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만 하여도 공관병이라고 하여 연대장 이상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관을 관리하는 병사들이 있었는데요. 박찬주 대장의 공관에는 전담 조리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공관병과 조리병을 대하는 모습은 조선시대 머슴보다 못했었는데요. 군인권센터에 들어왔던 제보들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했었는데 조리병이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는 건 그저 일상적인 하루였을 뿐이고 아침 6시부터 퇴근 시까지 본체의 주방에서 아무 일이 없어도 항상 대기를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관병과 조리병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간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아예 공간을 떠나지 못하게 해 병사 식당에서 조리병들이 도시락을 싸오면 그때서야 공간 주방에 있는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리병들은 주로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쳤을 때 밥을 먹었고 후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명씩 교대로 식사를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16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1층과 2층 식탁에 호출용 벨이 있었다는데 공관병들은 상시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다가 부부가 벨을 누르면 뛰어가서는 물도우기 같은 잡일을 했다고 합니다. 병사가 늦게 올라오자 부인이 호출벨을 집어던져 맞은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1층에 있던 병사가 2층으로 뛰어 올라오지 않았다고 다시 내려간 뒤 뛰어오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병들은 본체의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해 용변을 보러 별채까지 뛰어 갔다 와야 했다고 하며 박찬주가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들은 골프공 줍는 일들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박찬주의 부인은 일요일이 되면 불교 신자인 공관병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서는 예배를 보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령부 소속 병사들에게 모과를 따도록 시킨 후 100개가 넘는 모과를 가져오면 조리병에게 모과청을 만들게 하고 비오는 날엔 감 떨어진다며 공관병들이 비 맞으며 감을 따도록 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부인은 발코니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관병이 안에 있는 발코니 문을 잠그는 바람에 추운 날씨에 1시간 정도 갇혀있는 감금 행위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갑질을 해댔고 공관 내 전화와 인터넷 사용, 면회, 출타 전부 금지시켜서 외부와의 접촉을 아예 차단시켰다고도 하는데요. 참다 못한 전역자 및 현역병들이 군인권센터에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즉시 국방부에선 해당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하고 형사 입건하게 되는데요. 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구속됩니다. 그리고 갑질 수사를 진행하면서 계좌 추적을 하자 뜻밖의 뇌물 범죄까지 포착이 되며 파파괴가 되어 가는데요. 사람들은 전과 과일과 배를 던진 걸로 폭행죄, 추운 날 발코니에 1시간 가둬둔 걸로 감금죄, 공간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걸로 절도죄에 직권남용과 종교의 자유위배 등등 많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뇌물 혐의도 아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만 내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며 그의 부인 역시 감금 혐의에 대해서 400만원의 벌금형만 받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 대선 출마까지 선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바른군인권연구소 전문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공관병은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 건물주아들의 갑질입니다. 2022년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이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이 차를 발로 차는 듯한 모습의 영상인데요. 이 블랙박스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아이들 셔틀버스용 자동차에 달려 있었는데 태권도장 관장님이 평소와 같이 하원을 위해 아이들을 차량에 태우고 있는데 건물주 아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물주 아들이 대뜸 인사 안 하냐? 라고 해서 왜 인사를 해? 라고 하니 쌍욕을 하기 시작했었다고 하는데요. 분명 차에 아이들과 여성 동승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차가 흔들릴 정도로 발로 찼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건물주 아내는 우리 아들이 너보다 20살이나 많으니 네가 인사하는 게 예의지 라고 하고 건물주 아들은 엄마 저 새끼 병신이라 그래 끼라 그래 새끼라며 소리쳤다고도 합니다. 건물주 가족이 태권도 관장님한테 악감정을 품은 이유는 건물 내부에 물이 새서 태권도장 인테리어가 망가져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결국 관장님은 건물주 아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애들도 타고 있는 차를 발로 찼고 차가 심하게 흔들렸으면 애들 건강 상태 확인하고 애들 부모님들께 그 내용 전달해서 집단 고소 달성하자는 댓글이 배플을 하기도 했는데 진짜 통할 방법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목처럼 만해 한용운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영화인데 오디션을 보면서 오디션 비용을 배우들에게 1만원씩 받는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빡친 민지혁이라는 배우가 이를 폭로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는지 3시간 후에 50% 할인된
4,000원으로 오디션비를 내렸는데 정말 참신한 갑질이라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영화 역시 개봉한지도 모를 정도로 흥행에 참패를 하기도 했는데요. 갑질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